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평신도로서 이 출판물을 썼는데 지도자 중 3명이 서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출판물이 지도자들의 시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Sio. 이 전단지의 1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모든 것에서 첫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6대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Quinto,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성경이나 간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여줄 수 없거든 자기가 입증할 수 없는 비난이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No. 이 전단지가 1864년 8월 2일 대림교인 총회의위원회가 작성한 성명과 모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stas. 그들은 1864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넷째 계명은 주의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쉬라고 명합니다. 여섯째는 신령을 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 의견으로는 이러한 계명 중 어느 것도 군 공무 중에 준수될 수 없습니다. Par.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진술은 모순됩니다. Vitórias. 험하는 다른 하나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27일 교회의 입장이 더욱 악화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이들은 이들 신실한 형제들은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운동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Não tinham 그들에게는 세계적인 조직이 없었지만 전쟁 4년 동안 발전한 그룹이나 교회와 같은 지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름을 사용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this.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연합 등록 문서이며 그들은 1844년 플랫폼에 남아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교협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개혁운동이라는 명칭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1844년 연단에 서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1944. 헝가리어 폰에 있는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란실바니아에서는 올드페이스 어드벤티스트입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1844년 신앙을 기초로 한 재림교회,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남은 재림교인, 여자의 시인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재림교회,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원래 신앙의 재림교회입니다. Não. Estes 이 형제들은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개혁운동이 된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교회가 획일하고 전쟁에 대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갈 경우 교회와 화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에 4명의 대총회 임원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H의 사당이었던 아더 그로스비너 다니엘스였습니다. 내가 보여준 이 편지를 쓴 크리스찬 FN M 여기 이 책의 작가인 위폭스와 이 E 잠시만요. 이 4명의 대총회의원회 위원들은 재림교회 52명과 2% 16명을 만나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집회는 독일 프리덴사우 성교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네. 몇 번의 대화 끝에 2%의 대표인 2%는 총회 지도자들에게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은 프로토콜의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Days. 첫 번째 질문은 넷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에 관해 독일 지도부가 1914년부터 취한 결의안을 고려하여 총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Juntos.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 성경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화익 자매의 간증과 관련하여 북미 형제회 총회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인트 4는 우리의 종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Ipsi. 국내인가요? 국제인가요? Nacional. 우리는 먼저 요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며칠간의 대화 끝에 다니엘스 장로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위정서 93, 9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읽었습니다. 우리는 비아가 옹호하는 견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News.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도 믿습니다. No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비아의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entanto.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며칠 후에 모세가 가산왕과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를 죽이라고 당신에게 명령했다면 당신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Thus. 그를 살인죄로 고발했을까요? Mato.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6째 계명을 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entanto. 계명 해석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어떤 소규모 조직의 해석에도 종속되지 않고 계명을 읽고 이해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Ação. 2%의 대표자들은 다니엘스 장로의 대답이나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접촉했고 이곳 독일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No 프리덴사우 회의 다음 해인 1921년에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그 회의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Rússia. E 그리고 1921년 11월 18일에 그들은 다음 형제들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를 선출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리드셀리치.
그리고 이것이 선출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없는 또 다른 형제는 드미트리 니콜리치입니다. 이들은 국대위원회로 구성되거나 선출되었습니다. Nacional. O nome deles, KJ Stiphout. 네덜란드 출신의 레이오디. 영 독일의 웨이프입니다. K, 스웨덴 출신의 레케로스. A, 에스토니아 출신의 로젠스타인. J, 독일 출신의 아담사. 레드무슨 덴마크 출신. W. 독일 출신의 니키타 J. 에스토니아 출신의 로젠버그. C. 스위스 출신의 스펜크너벨. D. 불가리아 출신의 니콜리치. 이 위원회에는 위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그 위원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제위원회는 2%의 대표 2명을 북미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한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토 웰프와 윌레 스판노의 형제였습니다. Esses dois são 그들은 미국으로 갔는데 1922년에 이 두 대표적인 형제는 아서 다니엘스 장로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mente. 그리고 그 편지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19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22. 형제들은 1922년 5월 18일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4일 후 그들은 1922년 5월 22일에 세 번째로 축약된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 모인 전 세계 교회 대표들에게 이전 두 편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 응답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4일 다니엘스 장로는 대의원들에게 이 질문을 제시할 수 없다며 구두로 답변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들이 유럽에 있는 수천 명의 영혼의 대표자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회에서 매우 바빴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그들의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속신문에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신문은 에일 형제가 쓴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박